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하면 돼? 더해가지고 2분의 1. 네, 쓰세요. 그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감거리를 구할 수도 있었어. 네, 첫 번째, 두 번째 면적 구하는 거.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 시간을 모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자, 다들 잘 쓰고 계시는 거고요. 혹시 못 외운 거 있으면 외워 주셔야 되는데,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자. 간거리는 사각형 면적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자. 그러니까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이요, 처음 속도 없이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삼각형 넓이밖에 없잖아. 그럴 때는 이것만 쓰면 이동거리 구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A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야. 이렇게 썼고요.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만 우리는 평균 속도는 처음과 나중에 가운데 있는 게 평균 속도야.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이동 거리인데, 우리는 평균 속도는 처음과 나중을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 그렇죠? 거기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간거리 나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실제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거리와 평균 속도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들,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등가속도 운동 중에 대표적으로요, 빠르기가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 있어. 뭐야? 자유낙하와 하나 더 연직선반. 자, 그 중에서 꼬맹아 자유낙하 운동 그릴 거야. 그려. 자유낙하 운동에서요, 처음 속도는 없는 상태로 그릴 거고요, 가속도는 중력가속도 10으로 잡고 그릴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의 자유낙하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자, 이때 3초까지 숫자 집어넣어서 그려봐. 자, 3초라는 시간 줬는데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되게 다양한 거 알죠? 속력도 쓸 수 있고 간거리도 쓸 수 있고 막 그래요. 그쵸? 근데 여기가 1초일 때 여기 뭐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요? 5. 다 써져 있을까? 3초까지. 그렇지. 똘똘아.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떤 물체가요, 됐죠? 1초 동안에 내려온 거리는 5m이지만 1초부터 2초까지 내려오는 거리는 15m라서요. 처음에 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지면 1초 동안에 떨어진 거리에 비해 1초에서 2초 동안 떨어진 거리가 3배 길어. 뭐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가 여기가 15m, 여기가 25m라서요. 1초당 이동한 거리를 보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1, 3, 5 머리 있지? 그 다음 얼마일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증가해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가 가속도인데요. 만약에 이거 떨어뜨리는 게 지구가 아니고 달에 간다고 칠까? 다른 중력가 속도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저 기울기가 6분의 1로 줄어야 돼. 그치? 달에 가면 기울기가 6분의 1로 줄어야 돼. 이거는 지구야. 달에 가면 기울기가 6분의 1로 줄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꼬맹아, 같은 거리를 갈 때 걸리는 시간이 몇 배 길어질까요? 몇 배 길어질까요? 6배 길어지죠. 알겠어? 이런 느낌도 좀 잡아봐.
이런 거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거 가지고 다양하게 지구의 중력가속도는 저럴 때 저렇게 그려져. 중력가속도가 달라지는 다른 천체에서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간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됐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유낙하 할 때 이거 등가속도 공식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1번 공식 어떻게 바뀌어? 2번 공식, 3번 공식 써봐. 주구장창하는 거야. 너네는 왜 히터를 안 틀어? 틀면 너무 덥겠지. 얼마나 좋아. 밖은 그냥 엄청 추워. 맞았어. 자, 1번, 2번, 3번 다 자유낙하하는 공식으로 여러분들은 바꿔놨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그치?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은 낙하거리를 H로 쓰는 그냥 나쁜 습관이 있는 거야. S로 써도 무방해. 자, 그 중에서 1번도 2번도 이 식을 시간을 구하는 식으로 정리해봐. 1번도 2번도 저거를 시간을 구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자유낙하할 때 떨어질 때 나중 속도 알려주면 그거 가지고요. 오히려 시간을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해요. 공이 떨어지는데 바닥에 닿기 직전에 공의 속도가 15m/초래. 몇 초 걸렸다는 얘기일까?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낙하할 때요. 다른 거 안 가르쳐주고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주면 이거 가지고 시간 어떻게 알아? T는 뭐지? G분의 V야. 알겠어? 그러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15고 중력가 속도가 10이라는 건 얘는 낙하한 지 얼마 걸렸다는 거야? 1.5초 만에 여기까지 왔어. 이런 뜻이야. 납득하겠지? 하겠지? 이런 느낌이잖아?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낙하했을 때 속력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요. 얘는 여기까지 낙하거리가 45m야. 그러면 몇 초 걸렸다는 거야? 이런 것들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T는 루트 G분의 2H라고 하는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알려주고 시간을 물어보면 이거 쓰면 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루트 10분의 2 곱하기 45 그래서 얼마 나오니? 3초 걸렸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됐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뭘 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을 주더라도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넣을 수도 있어요. 됐죠? 또는 45m 낙하했을 때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속력은 얼마일까? 이런 거 물어봐. 시간을 주지도 않았지만 시간을 물어보지도 않아. 낙하거리하고 속력 물어봤어. 그럴 때는 우리 이런 거 쓰는 거지. 낙하거리하고 속력 물어봤으니까. 됐어?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는요. 루트 2GH로 해결하면 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중력가 속도 곱하기 낙하거리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얘 얼마 됩니까? 얘 30m/초야. 이런 느낌으로 나와. 이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식은 살아있게 쓰셔야 돼요. 상황에 맞춰서 네가 막 팍팍 움직여주면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이게 자유낙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1kg일 때 속력 그래프를 그린 거니 아니면 100kg일 때 그린 거니? 모두 같다. 그렇죠.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그 물체가 1kg다 100kg다에 따라서 지구가 1kg일 때는 10이라는 중력의 힘으로 잡아당길 거고 100kg라면 당연히 1000N의 힘으로 잡아당길 겁니다. 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은 다르지만 뭐가 똑같냐면 그 힘을 질량으로 나눈 가속도의 값이 다 똑같이 10으로 같아. 이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량을 얘기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시간당 간거리가 결정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은 다르지만 자유낙하할 때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언제나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낙하할 때 걸린 시간은 같아. 그래서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그래프는 한 개밖에 없어.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하겠어? 오케이. 자, 던져 올려. 자, 던져 올리는 거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거 그래프 그려볼까? 20으로 던졌어.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알지? 몇 초 걸려? 2초. 그렇죠. 그려봐. 자, 거기에 맞춰서 그래프도 바꿔봐. 항상 우리 와서 한 20분 정도는요, 이런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이제 그래프 지겨울 정도로. 똑바로 던지는 운동을 연직상반이다. 이제 이런 단어가 낯설지는 않나 봐. 그래도 잘하네. 자, 맨 처음에 속도 20의 속도로 일정하게 줄어서 0 될 때까지 2초 걸려요.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그랬을 때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얘는 마이너스 기울기라서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g야. 자, 그러면 얘는요, 왜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 받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라서 가속도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얘 간거리요. 쓰셨어요? 얼마예요? 20. 그렇죠. 20m 올라가서 멈추는구나.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랬을 때 연직상반 운동으로 이 공식 세 가지를 또 바꿔볼까요? 바꿔봐. 연직상반 운동으로 이때 가속도를 마이너스 g로 바꿔야 된다는 거 잊지 마. 얘는요, 나중 속도가 0이야, 처음 속도가 0이야? 그쵸? 처음 속도는 있어. 처음에 20으로 던졌거든. 근데 나중 속도가 0이야. 가속도는 마이너스 g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나중 속도의 항을 0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가속도는 마주로 바꿉니다. 그래서 1번 우리는 처음 속도는 GTR로 바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도 계산할 수 있어. 자, G분의 던진 처음 속도로 계산하면 돼. 이런 느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올라간 거리는요. V0 T-2분의 1 GT 제곱이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GH가 V0 제곱이야. 양쪽에 마이너스 다 뛸 거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속도만 알면 몇 미터 올라갈지도 계산이 돼. 됐죠? 얘 몇 미터 올라가? 2G분의 V0 제곱만큼 올라가. 이런 느낌이야.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처음에 던진 속도가 20이니까 얘 20 곱하기 20이죠. 이렇게 날리면 되죠. 아, 이 새끼 20m 올라가네. 이런 느낌이야. 그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웠는데 쓸 줄 모르는 게 제일 바보거든요. 쓰셔보세요. 네. 아, 이렇게 쓰시면 되겠구나. 여기서 특히 나중 속도가 0이라는 거 그리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 똑바로 올라갔다가 떨어져. 무슨 운동이야? 연직 운동이야. 그죠? 20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럼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몇 초 걸리니까? 2초 걸리니까 그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데 몇 초 걸려? 2초. 이건 공기 저항이 없을 때만 그래. 그치? 그려봐. 시간 속도 그래프.
지난주보다 저는 조금 더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쓸 수 있는 숫자들 그래서 얘는 처음 속도가 20이고 처음 운동 방향은 플러스고요. 그리고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 나중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 방향으로 갈 땐 플러스 속도 방향이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마이너스 속도 방향이니까 여기에서의 운동은 마이너스 속도로 잡혀. 맞아?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 그랬어. 자, 처음에 속도가 20이었기 때문에 0이 될 때까지 2초고요.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또 2초 더 걸려서 4초고요. 제자리로 돌아올 때 같은 높이를 지날 때 빠르기는 똑같아야 되니까 이쪽이 20이면 여기도 20이지만 운동 방향이 반대라서 마이너스 20으로 잡혀.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20이야 라고 했고요. 그러면 2초 동안에 올라간 거리는 이 면적이니까 플러스 20이고 내려오는 거 마이너스 20이야. 그래서 20m 올라갔다 20m 내려왔으니까 제자리로 온 거 맞아. 이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건물 위에서 던졌어. 그러면 바닥에 닿을 때까지는 더 내려와야 돼. 그치? 그래서 6초 만에 쿵소리 났어. 맞냐? 더 내려오는 그래프 그려봐. 어떻게 그리면 돼? 6초 만에 쿵소리가 났으니까 6초까지 그려줘야 돼. 맞아요. 그러면 6초일 때 속도도 얼마인지 더 내려간 거리인 건물 높이는 얼마인지 이건 어디 있을까? 이 그래프에 이런 거야.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물 두두한 거예요. 자, 1초당 속력이 10씩 빨라지지. 4초일 때 속도가 20이지. 5초일 때 속도가 뭐야? 50. 5초일 때 속도. 4초일 때가 20이야? 그치? 네. 그러면 5초가 되면 20. 자, 속력이 10 더 빨라지지. 아. 그럼 얼마 돼? 그렇죠. 지금 자유낙하 중이에요. 그러면 6초일 때 속도는 40.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연장하는데요. 지금 얘는 떨어지는 자유낙하하고 있는 구간이라서요. 1초 지날 때마다 속도는 10씩 더 빨라지고 있는데 4초인 순간에 속도가 20이니까 1초 더 지나서 5초가 되면 10 더 빨라져서 30 6초가 되면 10 더 빨라져서 40 그죠? 그 중에서 건물의 높이라는 더간 거리는 여기서 여기만큼의 이동거리 이게 건물의 높이 더간 거리 그 더간 거리에 해당되는 이거 면적 구할 때는요 이 구간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 잡는 게 더 빨라. 여기와 여기의 평균 속도는 얼마? 마이너스 30이라는 속도로 2초 동안 더 간 거리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0 곱하기 2니까 이 낙하거리가 마이너스 60이라는 변이 나와. 그쵸? 이런 거야. 윤호 여기까지 잡았어? 예. 괜찮아? 네. 사람들마다요. 이거 한 번 해도 되는 친구는 한 번 하시면 되고요. 두 번 해서 되는 친구는 두 번 하시면 돼요. 됐죠? 자기 속도에 맞추시면 돼요. 공부는 자기 속도예요. 됐죠? 그래서 자기 속도에 맞춰서 될 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그래프, 공식 가지고 노는 거 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주에 했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물체의 운동 상태인 빠방이 바뀌어. 빠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 힘. 그 중에서도 무슨 힘? 알짜 힘. 됐어? 진짜 힘. 됐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알짜 힘 구하는 방법도 보여드렸어요. 같은 방향이면 더해라. 반대 방향이면 빼라. 비스듬한 방향이면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 구하면 된다. 맞아? 근데 비스듬한 방향인데 굳이 평행사변형 안 그려도 되는 특수각도 있다. 120도. 그쵸? 각도는 120도여야 되는데요. 각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각도가 120도이면서 양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10N이고 여기가 10N이면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으로 10N인 거.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사변형 그리는 비스듬한 방향까지도 알려드렸어. 자, 그러면 이러한 진짜 힘인 알짜 힘이 우와 알짜 힘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 그러면 알짜 힘 때문에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얘네들의 관계를 설명한 법칙이 있어. 알짜 힘 때문에 운동 상태 어떻게 바뀌어? 이거 설명한 법칙이 뭐야? F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됐어? 그게 모두 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 이걸 설명하는 거야.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순서대로 써야 돼. 제1 법칙을 한국말로, 제2 법칙, 제3 법칙. 정말 먹고 들어와. 아, 뭐 있어?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있고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모두 다 하나같이 알자 힘에 의해서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법칙이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을 우리가 제1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 제1 법칙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그렇죠. 이거 관성 법칙이라고 하죠. 관성이 뭐야? 이름만 알지. 내용 모르지. 관성은요. 뭐 하는 거? 유지할. 맞아요. 됐어. 근데 유지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 유지해? 어떨 때 유지돼? 물체에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변하지 않아서 처음의 상태나 나중의 상태가 똑같게 유지될 수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하려면 당연히 힘 없어야 돼. 이 얘기한 거야. 힘이 없으니까 물체는 안 변해. 이거 얘기한 게 관성 법칙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처음에 정지했던 애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정지 관성이 성립해. 이 얘기야. 됐어? 근데 물질마다 정지 관성의 크기는 다 달라. 그 정지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어떤 값으로 우린 나타냈어? 뭐? 질량. 맞아. 됐어? 네. 정지 관성의 크기가 그 물질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10kg보다는 50kg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집이 5배 큰 거야. 이런 뜻이야. 맞죠? 자, 그런가 하면 물체가 정지되어 있지 않고 운동하고 있었어. 운동하는 물체는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 운동 관성이 성립해. 오늘 설명할 거예요. 이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 관성을 유지하려는 고집의 크기도 있어요. 이걸 운동량이라고 부를 거야. 오늘 배울 거야. 됐어? 오늘 얘 배울 거야. 됐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제2법칙 뭐라 그러지? 그렇죠. 이거 가속도 법칙이라 그래. 가속도 법칙은 알짜 힘과 가속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비례. 근데 가속도는 알짜 힘 말고 누구랑도 연결돼? 그렇죠. 질량하고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반비례. 그래서 A는 뭐라고? N분의 F. 반비례인 관계인 애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비례인 애가 분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보면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아, 속도는 시간하고 반비례구나. 그래서 속도는 거리하고는 비례구나. 이 뜻이 써져 있는 게 관계식이야. 알겠어? 그래서 식을 보면 뭔가 느껴져. 자,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건 물질의 질량 분해. 이 F가 어떤 힘이야? 알짜 힘. 그렇죠. 됐어? 알짜 힘이야. 알짜 힘이 가속도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알짜 힘은요. 사실은 질량에다가 가속도의 곱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기억해야 돼, 고맹아. 가속도를 알려주면 뭐 할 수 있어? 질량할 수 있어. 아니, 힘할 수 있어. 힘을 알려주면 뭐 하는 거야? 가속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가속도와 힘은 서로를 알려주는 관계인데요. 가속도는 스칼라야, 벡터야? 벡터. 벡터 방향이 있어. 가속도 방향 어디서 왔어? 가속도 방향은 누가 결정해줘?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안 바뀌어야 가속도 방향도 안 바뀌어. 그쵸? 그리고 가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는데 이 방향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고요. 크기도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등가속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한지는 힘 방향 보시면 돼요. 힘의 방향. 됐죠? 가속도 방향은 힘 방향입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자,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속도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속도 방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얘가 속도가 빨라지려면요. 가속도의 방향이 플러스 A여야 될까 마이너스 A여야 될까? 어떨 때 속도가 빨라져? 플러스 A. 같은 방향으로 힘 받을 때 빨라져. 그 얘기야. 만약에 속도 방향이 마이너스 속도 방향으로 내가 줬어. 이 방향 마이너스 속도 방향으로 할게. 자, 어떤 가속도를 가질 때 더 빨라? 마이너스. 그렇죠.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아야 속도는 빨라지는 거야. 그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의미 없는 거 알지?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물체가 가는 방향으로 힘 받았다는 얘기니까 속도는 빨라져. 근데 반대 방향으로 힘 받으면 속도는 느려지는 거야. 알겠어? 네. 졸려면 저 뒤에 가서 쉬어도 되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학원에 있는 시간이 12시간 가까운데 좀 편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3법칙. 그렇지. 작용, 반작용 법칙. 자,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쌍으로 작용하니까 두 개의 힘이 동시에 나타나. 그 중에 하나의 힘을 뭐라고 불러? 작용이라고 불러. 또 하나의 힘은 뭐라고 불러? 반작용이라고 부를래. 근데 작용이라는 힘이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치는 거야. 반작용이라는 힘은 칠판의 손을 10N의 힘으로 치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꼬맹아, 내가 이렇게 화살표 그릴게. 이렇게 그릴게. 내가 그린 이 화살표는 F? F1이야 2야? 원. 1이죠. 힘 받은 게 칠판이니까 손이 칠판을 쳤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린 이 화살표는 F2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은 언제나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향은 언제나 반대여야 되고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 두 힘은 알짜 힘을 구할 수 없어요. 다른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용, 반작용과 관련된 우리 문제 난이도별로 4가지 봤어. 기억해봐. 레벨 1이래. 그죠? 마찰이 없는 면에 2kg, 1kg, 9의
A가 B를 B가 A를 서로 민 작용 반작용의 힘 구해 빨리.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 종이 더 필요하면 얘기해. 다 가져와도 돼. 맞음. A가 B를 민 힘, B가 A를 민 힘. 맞아. 자, 여기에서 제일 걸리는 게 5번일 건데 선생님이 늘 얘기했죠. 자, A가 힘을 받으면 A가 자기가 필요한 힘 먼저 쓰고 나머지 건네주는 거다. 그쵸? 그러면 이때 필요한 알짜힘 30이고요. 30으로 3kg를 움직였기 때문에 가속도 10인 거 맞고요. 힘은 질량 비율로 2대1로 나눠 쓰는 거지만 계산도 가능해. F는 MA라서. 맞아. 그래서 A가 쓴 힘은 20이고 B가 쓴 힘은 10이고 그러면 생각해봐. 30 받은 것 중에서 A가 20 썼어. 얼마 넘겨줄 거야? 10 넘겨주는 게 맞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10인 게 맞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레벨 2는요. 이 물체 떨어뜨려 그 사이를 뭘로 연결? 실로 연결. 실에 걸려있는 힘 뭐라 그래? 장력. 그러니까 장력 구하는 문제가요.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장력이야? 여기서 어떤 5번. 부분이 장력이 되는 거야? 이 5번이겠지? 근데 난 이쪽에서 땡길 거야. 그럼 바뀌나 봐. 됐어? 네, 5번만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장력이 얼마야? 얼마나 와? 24. 그렇죠. 얘가 30을 주면 전체 3kg를 땡기면서 가속도 10인 건 맞고요. 사용하는 힘은 질량 비율이니까 얘가 20N 써야 돼, 10N 써야 돼. 근데 힘을 먼저 받은 주체가 B니까요. B가 30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 10 주고 나머지를 C를 당기는 장력으로 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장력은 20으로 바뀌는 게 맞아. 이런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너네 알고 있어야 돼. 레벨 3가 어떤 그림인지 책상 위에 그 정도로 내로 물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볼게. A는 2kg고요. B는 3kg로 만들 거예요. 됐죠? 마찰이 없는 책상면 위에 올렸습니다. 1번부터 5번을 계산하시면 돼요.
B의 무게 중력과 속도 10으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얘 무게는 얼마라고요? 30. 근데 얘 무게가 없어? 있는데요. 얘 어떻게 돼요? 이 무게 어떻게 돼요? 수직 항력이 똑같은 크기로 작용하니까 색상면에 있는 물체의 무게는 상쇄돼서 운동에 관여할 수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 안자의 힘은 30이고요. 30으로 5kg 당겼으니까 가속도 얼마라고? 6이고요. 그 중에서 A 혼자서 쓰님은 F는 MA로 계산하시면 깔끔해요. 얼마 나옵니까? 12N, B는 18N. 그래서 알자 힘을 2대3으로 나눴을 것도 맞습니다. 그중 힘을 먼저 받은 주체가 B니까 30 중에서 B가 받은 됐어. 네, 필요한 힘 18 쓰고 나머지 건네줄 때 장력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장력이 얼마야? 12N이죠. 됐어. 네, 30 받은 것 중에 B가 쓰 필요한 힘 18N 빼고 나머지 건네주니까 이 장력 실이 한 가닥이죠. 여기에서 장력 구해도 12N이고요. 여기서 장력을 구해도 역시 12N인데 잘 봐. A는요. 이 힘은 상쇄됐는데 그러면 A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 장력. 그러니까 A가 쓴 이 힘 자체가 장력이야. 맞지?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4도 있어. 고정도를 해. 이렇게 있는데 물체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봐도 무방해. 여기가 2kg인 A고요. 여기가 3kg인 B인데요. 제가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치우니까 누가 내려가요? 무거운 놈 내려가고 가벼운 놈 올라갈 겁니다. 맞아요. 네, 또 하죠. 1번부터 5번까지. 장력 얼마로? 24. 자, 봐. 보면아, 하면서 자기가 틀린 부분에 체크해서 그거 집에 와서 다시 보는 거. 그럼 되는 거야. 이거 알짜임 얼마라고? 16. 네. 왜냐면 얘 1로 30 잡아당기고 1로 20 잡아당기지만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는 게 맞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알짜임 10이고요. 10N의 알짜임으로 실제로 움직인 거 몇 킬로라고? 몇 킬로? 5kg야. 한꺼번에 다 움직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속도는 2로 보는 게 맞아. 그리고 A가 쓴 힘은 F는 MA니까 4N, B는 6N으로 실제로 질량 비율로 알짜임 쓴 거 맞아. 근데 여기에서 이 실의 장력이 얼마니? 라고 하면 실제로 B의 입장에서는요. 중력이라는 30 받고 장력이라는 T 받았는데 얘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가 크다는 얘기야? 누가 커? 중력이 더 커. 그러니까 알짜임은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게 B가 쓴 알짜 힘이 나와야 된다고. 어디서 놓쳤는지 보면 돼요. 됐어. 이제 고치면 돼요. 3분 전과 3분 후에 내 모습이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력은 24N으로 보는 거 맞고요. 이 계산을 A한테도 해도 돼요. A도 장력 받고 중력 받는데 누가 커? 그러니까 얘는 장력에서 A의 중력을 뺀 게 A가 쓴 알짜 힘 4 나와요. 그러니까 장력이 24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느냐에 따라 힘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중에서 하이탑 좀 펴보세요. 지난 시간에 하이탑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은 다 풀어오지 않았을까?
혹시 하이탑에 있는 문제 중에 제가 질문을 안 받은 페이지가 있을까요? 돼요?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 어디가 숙제였어요? 혹시 뉴턴의 운동법칙 숙제가 44부터 어디까지였을까요? 여기는 아예 숙제가 없었어요? 뉴턴의 운동법칙? 44에서 45까지. 맞아. 44에서 45페이지까지가 숙제였으니까 유미는 거기 푸시면 되고요. 나중에 그거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있는 1, 2, 3, 4, 네, 우리 지금 개념 적용 문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푸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하고는 몇몇 문제만 볼게요. 48페이지. 48, 45 그래서 네 48페이지, 49페이지에 네 문제 있거든요. 왜냐 쉽지는 않아. 그죠? 이거 네 문제 있는데 윤호는 풀었어? 책 틀려 있어? 아니에요? 네, 요거 네 문제 풀어보죠.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저 보세요. 제 공기 정확이에요. 여기가 창문이 없어서.
시간을 많이 들여도 아깝지 않은 문제들. 또 질문에 나 한가하잖아.
1분 있다 설명할게요. 하이탑에서 보는 이 단원에서는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문제 풀어야 돼 라고 하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앞부분의 개념 문제, 기본 문제도 있지만 적용 문제 정도 수준으로는 사고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처음 딱 봐도 이거 풀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첫 번째 5번 문제 보시면 5번 문제에 무슨 그래프가 나왔냐면요.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힘하고 시간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그래서 2초 동안에 얘는 힘을 3초 동안에 힘을 줬대요. 2N만큼. 그리고 3초에서 5초까지는 힘을 안 줬고요. 그 다음에 5초부터 6초까지 또 힘을 줬는데 아까랑은 반대 방향으로 2배 큰 힘을 줬어. 뭐 이런 느낌으로 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질량이 M인 어떤 물체가 저 힘을 저 시간 동안에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야. 근데 내가 너네한테 뭐라 그랬냐면 됐어? 너네한테 얘기한 거 R자 힘은 언제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과 비례해.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건 가속도를 주는 거고 가속도를 주는 건 힘 주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물체의 질량이 지금은 몇 킬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힘을 줬기 때문에 그 힘을 물체의 질량으로 나눈 만큼이 가속도야. 질량은 변하지 않아. 일정해. 그래서 우리는 크기만 보기 위해서 질량 가장 간단하게 1kg로 그냥 놓고 보면 돼. 됐어? 질량이 M이야 라고 하는 건 얘 1kg도 괜찮아 2kg도 괜찮아 이런 뜻이잖아요. 됐어? 그래서 1kg로 놓고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 맨 처음에는요 얘가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 그래프 그려볼게요. 시간은 저 구간 그대로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치면 맨 처음에 얘가 1kg이기 때문에 2N의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2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3초부터 5초까지는 힘을 안 받았으니까 가속도도 없고요. 그 다음에 5초부터 6초까지는 힘을 마이너스 4 받았으니까 가속도도 마이너스 4야. 이렇게 그려지는 얘기예요. 그대로가 그냥 가속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시간 속도 그래프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과정이야. 힘 나오면 가속도 생각해. 가속도 그려놓고 속도 그래프로 바꿔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0, 3, 5, 6 이렇게 놓고요. 맨 처음에 정지 상태니까 속도가 0인 거부터 시작하는데 0초부터 3초까지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요. 그 중에서 시간 가속도 밑에 있는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니까 얘는 3초 동안에 속도 6 증가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속도 6이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3초부터 5초까지는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는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지 정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 속도 쭉 가 이런 의미야. 그 다음에
5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 변화량이 이 밑에 있는 면적이니까요. 얘 마이너스 4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4만큼 줄었어. 그럼 4 줄면 2 되겠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가 생각이 끌고 가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너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요.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5에서 6초 동안이 가장 크니 네, 여기서 크기가 4니까 2보다 크죠. 가장 큰 거 맞습니다. 니은 1초일 때와 6초일 때 속력은 같니? 라고 했는데 얘는 1초당 속력이 2씩 빨라지니까 1초일 때 속력이 2겠죠? 그 다음에 6초일 때 속력도 2죠? 똑같습니다. 됐어. 이쪽의 가속도 크기가 2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구간은 1초당 속도가 2씩 빨라지는 거니까 1초 지나면 속도가 2였겠죠. 2초일 때 속도가 4였겠고요. 그래서 3초일 때 속도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1초인 순간의 속도와 6초인 순간의 속도의 크기 똑같습니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0에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0에서 2초 동안 이렇게 잘라버리시면요. 요 시간 동안의 간거리 4m입니다. 넓이니까. 됐어. 그 다음에 5초부터 6초 동안 간거리요. 요 넓이 구하시면 돼요. 됐어. 얘 평균 속도 얘가 얼마입니까? 4네요. 그래서 이것도 4m네요. 간거리 똑같네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 나머지 읽는 건 어렵지 않고요. 됐죠? 문제는 힘이 나오면 그걸 가속도로 생각해보고 가속도 그래프는 언제나 속도 그래프로 바꿔놓고 생각한다? 요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걸렸는지만 보면 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라인에서 어디에서가 못 건너갔는지 그거 보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 또 나와요. 거기서 또 못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입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보시면 아까 유미가 물어봤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면 위에 2kg짜리 물체가 놓여있는 순간 반드시 느껴져야 되는 거 중력작용하고 있어. 이거는 철칙이에요. 근데 이 중력과 반대 방향 사람들이 F라는 힘으로 얘를 당길 거야 라고 합니다. 그 F라고 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주는지 5번하고 똑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F라고 하는 저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2초, 4초. 처음에 2초 동안은 위쪽 방향으로 30N의 힘으로 당겨볼게.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는 20N의 힘으로 내가 당겨볼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30N의 힘으로 당기면요. R자 힘은 10입니다. 위쪽 방향. 맞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30N의 힘으로 당겼을 때요. 그 물체의 R자 힘은요. 30이 아니고 10이구나. 위쪽 방향으로. 이거예요. 그러니 이 R자 힘을 2kg라는 질량으로 나누면 이게 가속도가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0에서 2초 동안은 R자 힘이 10 작용하니까 이 순간의 가속도는 5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요. 두 번째 2초부터 4초까지는요. 위쪽 방향으로 얘를 20 당겨봐. 그럼 이제 느껴. 이 R자 힘 얼만데? 0이면 어떤 운동할까? 등속 운동하겠죠. 됐어. 그래서 2초부터 4초까지는 힘을 안 줬기 때문에 얘는 멈췄어가 아니고요. 그 속력으로 쫓가는 등속 운동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얘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거거든요. 그 다음은요. 됐어? 사람은 힘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20N이라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 R자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 쪽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R자 힘이요. 마이너스 20입니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이걸 질량으로 나누면 이 순간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죠. 마시.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야 의미가 있다.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볼게. 시간 간격 0, 2, 4 이렇게 그려볼게.
처음에 정지 상태였는데 가속도가 1초의 속도가 50 빨라지는 가속도로 2초 동안 가니까 10 빨라져. 그리고 나서 2초부터 4초까지는 힘 안 받으니까 등속도야 이 얘기야. 됐죠? 그리고 나면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공을 던져서 얘를 잡아당기는데 처음에 속도가 1, 2, 3, 4, 5, 6, 7, 8, 9, 10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알자 힘이 0이면 그 10이라는 속력으로 계속 올라가. 그리고 나서 됐어? 내가 잡아당기는 힘을 아예 안 주면 중력만 받아. 근데 여기서는 10의 빠르기로 올라가고 있어. 자, 그럼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가 사람이 힘을 주지 않고 중력만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이 공은요. 여기서부터 사람의 힘을 안 받고 중력만 받아. 그러면 저 10이라는 속력으로 올라가는 저 순간에 그래서 중력만 받으면 바로 내려올까 아니면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가죠. 무조건 방향을 바꾸려면 순간 속도가 얼마여야 돼? 0 될 때까지는 그냥 올라가. 그래서 네가 공을 던져도요. 내 손을 떠난 다음에 속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0이 된 후에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힘을 주지 않아도 얘는 속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올라간다.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그러면 얘 보세요. 지금 속도 10이에요. 이제 중력만 받아요. 그래서 1초의 속도를 10씩 줄이는 중력과 속도를 받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되려면 몇 초 될까요? 몇 초 걸릴까요? 1초 더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5초인 순간까지 얘 계속 올라가.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여기를 못 잡아냅니다. 여기. 그래서 물체는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요. 속도가 0일 때까지 무조건 갑니다. 가고 나서 떨어지는 거야.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무조건 간다.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이 높이가 올라간 최고 높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최고 높이가 바로 5초일 때까지 올라간 거예요. 4초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의 키포인트는 얘입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간 최고 높이는 이면적 구하시면 되니까 10, 20,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5, 그래서 35m 올라가요. 이렇게 가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고요. 얘는 영재에서도 과거에서도 엄청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간다. 우리 이런 거 다 낯설어요. 됐죠?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 문제 갈게요. 7번 문제도 선생님이 이 문제 처음 하이탑에 수록됐을 때 와 괜찮다 했던 거예요. 꼬맹아, A 쪽에서 땡겨. 그러면 무조건 F 중에서 A가 필요한 힘 빼고 넘겨준 거지. 그게 첫 번째 그림이지. 그럼 B가 얼마 썼다는 거야? B가 얼마의 힘 쓰게 되는 거야? 6이야. 6이야. 그치? 자, 요번에는 그림, 나 그림 봐. 똑같은 물체인데 당기는 방향만 바꿀게.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줬는데요. 일단 B는 자기가 필요한 힘 빼고 쓰겠지. 아까 B가 얼마 쓴다 그랬어? 그러면 F에서 6 빼겠죠. 그리고 나머지 건너갔죠. 그러면 A가 얼마 받은 거야? 결국은 그거잖아요. 됐어. 어느 쪽에서 땡겼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힘만큼을 빼고 나머지 힘 건네주는데 어차피 A와 B의 질량은 똑같잖아. 얘네들이 힘을 나눠 쓰는 비율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땡겨주면 F 중에서 A가 먼저 힘 쓰고 나머지를 건네주는 힘을 B가 받는데 그게 6N이라며.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땡겨주면 F라는 힘에서 6 빼고 나머지를 A한테 건네주는데 그 건네주는 힘이 여기 걸려있잖아. 그게 2N이니까 얘가 쓴 힘이 2N이겠죠. 되겠어? 우리 아까 했던 거 기억나? 우리 아까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2kg짜리 물체 있어, 1kg짜리 물체 있어, A야. 이쪽에서 30N의 힘으로 당길게. 얘 얼마 써? 20. 그럼 여기에 걸려있는 거 얼마야? 10. 그거 누가 받았어? 얘가 받았어. 10. 맞아? 이쪽에서 30으로 당겨. 그러면 얘 10 쓰고 얼마 건너가? 20. 어느 쪽으로 당겨도 얘네들이 나눠 쓴 힘은 내가 준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똑같을 거야. 맞아? 그럼 결국은 됐어. 나는 이 두 힘을 합한 만큼이 30 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이 두 힘을 합한 얼마 줬다는 얘기야? F의 크기 얼마야?
8 줬다는 거죠. F의 정체는 8N이고요. 그 힘을 6N하고 2N이니까 몇 대 몇으로 나눠 쓴 거야? 1대3. 그렇죠. 그러니까 얘 질량을 M으로 하면 B의 질량은 A 질량의 3배야 이런 뜻이잖아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때요. 기억 볼게요. B의 가속도의 크기가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이니 꼬맹아. 이쪽으로 30N의 힘으로 당길 때 얘네들의 가속도와 이쪽으로 30N의 힘으로 당길 때 가속도의 크기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똑같이 3kg를 30N의 힘으로 당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던 이쪽 방향에 힘을 주던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을 거야. 단지 움직이는 방향만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F로 당기던 이쪽으로 F로 당기던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겼으니까 가속도는 똑같아야지. 누가 더 빠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질량은 B가 A의 3배야. 맞아. 힘쓴 거 보면 알아. 디귿. 나에서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야? 6이야. 이건 변하는 게 아니야. 힘 준 방향은 달라도요. 애들이 쓰는 나눠 쓰는 힘의 크기는 질량 비율만큼이야. 됐어. 그래서 어느 쪽으로 당기느냐에 따라 실에 걸려 있는 장력이 달라. 그래서 거꾸로 얘는 장력 주고 됐어. 각각이 받은 힘을 생각해봐 라는 거야. 괜찮아? 이런 문제야.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의 질량이 M인 물체가 P점을 V0의 속력으로 통과한 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속력이 4분의 1 V0로 속력 줄었죠? 그러면 힘을 어디로 받고 있는지 표시해봐. 그쵸. 운동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됐어? 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주는데요. 이때 뭐가 나왔냐면 두 번째 줄. PQ 사이의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한 힘. 밑줄 쳐. 크기가 일정하대. 힘을 주긴 줬는데 힘의 크기가 일정해.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뭐가 일정하냐?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야. 그러니까 8번은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는 V0고 나중에 속도가 4V0로 얘는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어.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맞아. 그리고 여기가 P를 지나는 순간이고 여기가 Q를 지나는 순간의 시간이란 얘기죠. 시간 속도 그래프. 자, 그랬을 때 Q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라지 T라고 해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지 T초 걸렸대요.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때 기억은 이제 해결이 될까? F라고 하는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속도 주는 걸로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F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는 순간 우리 당황해. 문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꼬맹아 잘 봐. F의 크기. 자, 구해. F는 MA. 여기서 A 어딨어? 이 그래프에서 A 어딨어? 기울기. 자, 가속도 구하는 시. 가속도는 A는 가속도 구하는 시. N분의 F 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여기서는 시간과 속도 변화량이 나왔잖아. 됐어? 그래서 이 가속도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집어넣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라지 t초고요. 속도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되니까 속도 변화량은 4분의 3 V0. 됐어? 이게 가속도야. 그 가속도에다가 질량만 곱하면 힘이잖아. 그래서 아마 모습이 이렇게 됐을걸. 맞아? 이게 힘이라고요. 정원아, 계속 아프면 너 챙겨서 가야 돼. 괜찮아? 선생님도 딸이를 키우잖아요. 딸내미도 키우려면 엄청 신경 쓰여요. 아들내미들은 길에서 흙을 주워 먹어도 잘 크는데 딸내미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니까.
이걸 저를 쪽으로 넘겨봐봐. 얘를 넘겨봐봐. 정원이한테 줘봐. 정원아 이걸 깔고 앉아. 깔고 앉으면 돼. 그거 온도 조절이 돼. 되게 뜨겁게 해놓은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 보기 1, 니은 보기 해결했어요. 디귿 보기 보죠. PQ 사이의 간거리. 자, 호명아 이 그래프의 거리 어디 있어? 그거 하면 되죠. 이거 면적 구하는데요. 우리 등가 속도에서 면적 어떻게 구해요?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 곱하죠. 얘 평균 속도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반띵 얼마? 8분의 5 그렇죠. 8분의 얼마? 5. V제로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의 반띵이라서 8분의 5 V0. 예씨 내가 알고 있는 산수를 막 흔들지 마. 나 산수 많이 못 알아. 네? 자, 거기에다가 걸린 시간 라지 t 곱하시면 이게 바로 간거리. 맞죠? 그냥 그 얘기야. 여러분들한테는요 엄청 문자로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4분의 3으로 써줘야 해서 틀린 거예요. 8분의 5 V0T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그죠? 네. 자,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아있는데 자, 넘기시면 11번, 12번 보이세요? 오늘 선생님이랑 못한 나머지 문제는 자기네들이 집에 가서 풀어올 건데 11번, 12번 이거 3분 드릴 테니까 풀고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거 2교시 갈게요. 그리고 오늘 3교시 수업이 뭔지 아세요? 화학역 3교시 때 30분만 수업하고 그래서 네 9시에 2, 1, 2 강의실로 가서요. 세종 가고 한성 가고 자소서 어떻게 쓰는지. 왜? 왜 좋아해? 왜? 너네 오늘 화학 시간에 뭐 있어? 그냥 화학이 그냥 하나 없어. 어려운 오늘 내가 집회 질문을 기습적으로 쌤 아무 이걸 이걸 알아요? 눌러가지고 그때 나가는 중간 아. 훈련쌤 아세요? 선생님도 다 알고 계시죠? 훈련쌤 모르시면 이제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이제 주간 테스트 안무 오늘 라디오 못 본다고 얘기하셨어. 오? 자, 얼른 풀어 너네는. 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어른 쌤 성격 그렇게 좋지 않아. 나중에 따로 보실 거야. 진짜요? 아직 훈련쌤 청소하고 흡수하면 언제 흡수하실 것 같아요? 부럽다고 하시던데 자, 얼른 풀어. 두 문제. 2분 안에 해결 제가 설명하셔야 돼가지고요.
11번, 12번 해볼게요. 11번.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 자석 B를 놓고 천장에 고정된 용수철에 자석 A를 매달아서 용수철이 늘어난 상태로 A가 정지, 밑줄 A 정지. 정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제 해석할 정도의 나이는 됐고요. 자,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요. 그림 나는 가에서 B의 극만 반대로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A가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이때 늘어나긴 했는데 늘어난 길이는 가가 더 길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용수철이 있고 용수철 끝에 자석 하나 매달아 놨습니다. A. 자석이기 때문에 극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S극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슨 극이 있다고 칠까? N극이 있다고 칠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당기는 힘이 엄청 세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라는 물체가 받는 힘 뭐 있을까요? 얘는요.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탄성력 이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죠? 탄성력이라는 힘이 있고요. 또 중력이라는 힘 이 방향으로 그리셨어야 돼요. 또 자기력이 있는데 자기력은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어요. 근데 센스 얘가 더 많이 늘어났고 그 옆에 있는 나는 조금 늘어났죠. 그러면 얘가 더 세게 당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자기력이라는 인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서로 그게 반대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합력이 0이라고 했으니 나는 대충 놓쳐. A라는 물체의 무게 20으로 할 거고요. 자석이 당기는 자기력은 5N쯤 높는다면 탄성력은 얼마였을까요? 25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 이 얘기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서 자기력은요. 한국말로 바꾸면 누가 누구를? 자기력은 B가 A를 5N의 힘을 당기죠. 이거의 반작용. A가 B도 당깁니다. 같은 크기의 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깁니다. 같은 크기가. 그리고 B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B의 무게가 있을 거예요. B의 중력. 됐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보이는 힘들만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로 가면 얘를 뒤집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여기는 그대로 A, S극인데 뒤집어서 여기가 S극이 되니까. 됐어? 요번에는 위로 밀어내는 자기력,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쪽으로 탄성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바로 A의 중력인데 꼬맹아, 중력은 그대로 22여야 돼. 그렇죠? 여기를 20으로 놨으니까 여기도 20이어야 됩니다. A 무게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아까 당길 때가 5N이면 밀 때는 몇 N일까?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이거 그대로 오늘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탄성력. 여기 20, 이거 5, 이게 얼마? 15. 그러니까 탄성력의 크기가 25였다가 15가 되니까 늘어난 길이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요번에는 이 자기력이 얘를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오는 프레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힘 표시 지대로요. 되겠어? 그래서 기억 보시면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탄성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을까? 탄성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으면 자기력 없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무슨 관계니? 작용, 반작용 관계지. 그러니까 무조건 같아야죠. 자, 디귿.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요? 라고 합니다. 자, B의 무게를 하나만 놓쳐. 아무거나. 30N. 그럼 보세요. B는요, 자기 무게 때문에 30으로 누를 건데 여기에 있는 자기력이 5N만큼 들어 올려. 됐어? 그럼 실제로 바닥을 얼마로 누르니? 25. 그럼 바닥 밀어 올리는 수직 간격도 얼마 생기는 거니? 25만큼 생긴단 말이야. 이해돼? 자, 이렇게 놔서도 얘 무게는 그대로야. 30이야. 근데 요번에는 자기력 방향이 바뀌어서 누르는 힘으로 작용해. 그럼 실제로 바닥을 얼마로 누르겠니? 35. 그러면 이때 수직 간격 얼마로 바뀌어야 되겠니? 35로 바뀌어야 돼. 25였던 게 35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숫자를 놓고 생각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선명합니다. 됐죠? 놓치는 거 없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됐죠?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12번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